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서울대를 가기 원하세요? 아니면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두 개 다 원하신다고요? 하나만 고른다면? 글쎄요. 요즘에는 건물주 되는 게 좀 더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서울대 가는 건 물론 좋지만 결국은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업을 찾기 위함인데 또 그 좋은 직장, 좋은 업을 통해서 원하는 건 또 건물주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가기보다 쉬운 내 아이 건물주 되기, 이 책의 저자십니다. 네. 책 제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죠. 네. 이 책의 저자를 통해서 나도 어떻게 건물주가 되고 또 내 자식도 어떻게 건물주가 되게 할지 오늘 영상 보시면 그 해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 해답은 제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 네.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익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자녀 경제 교육 그리고 부동산 공부, 돈 공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자녀를 진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사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결국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함이고 또 좋은 대학교 가서 목적이 뭐죠? 또 좋은 직장을 또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또 죽어라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 죽어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직장 생활하면 어떠신가요? 건물주 되는 게 가능하시단가요? 힘들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루틴으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오히려 더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표님 모시고 나는 물론 내 아이 어떻게 이제 건물주로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자녀들이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공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유태인들처럼.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의 자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경제 공부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뭘 하냐면 이 중애들이 여자애들인데 뭐 이렇게 메모지, 볼펜, 뭐 수첩 이런 것들 예쁜 거 막 많이 모으잖아요. 이거 패키지로 모아서 파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반 친구들 했는데 막 너도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물론 그 돈은 이제 부모님한테 한 처음에 10만 원 정도 투자받아서 시작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20, 30씩 번대요. 유통업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대화를 실제로 해봤는데 그 중2짜리 꼬마애가 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와, 나보다 낫다. 나도 못하는 걸 저 친구는 해내.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이제 20살 정도 되면 건물주 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분도 아내분은 정말 반대했겠대. 무슨 애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쵸. 있냐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열렬히 이제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제 경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창 시절에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애들이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근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경제 교육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경제 교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켜야 될까요?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전 네라고 네. 대답을 그렇죠. 해드릴 수밖에 없고 이미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딱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명확하게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판검사가 될 거야, 그것도 뭐 나라 정의 구현 아니면은 뭐 슈바이처처럼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목적이 없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근데 그래요.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는 또 뭐냐? 그러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맞아요. 근데 좋은 직장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전문직이나 그 갈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뭐 고시 공부를 하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하는 이유는 뭐냐? 돈을 많이 주기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만약에 의사나 변호사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러면 과연 인기 있는 직업이었을까? 그렇죠. 라는 거에선 퀘스천 마크를 달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직업의 규천을 가르면 뭐하지만 만약에 내가 저기서 그냥 물건 파는 상인인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그것도 쉽게. 그러면 아마 다 그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명확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사람들은 간과하고 그 포장되어 있는 명예나 껍데기, 간판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걸 해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나오거든요.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거라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보다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공부 아니면 좋은 직장을 잘 가기 위한 모든 공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경제 공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공부가 일단 첫 번째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너무 돈을 밝히고 네. 돈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네. 터부시했던 게 사실인데 네. 누구나 이제 원하면서 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 좀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것들도 우리 세대들의 또 이제 네. 하나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음. 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요즘 부모들 이게 만나보면? 굉장히 웃긴 거예요.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부모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나요? 돈 벌려고 굉장히 그러네요.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돈 되는 일은 어떻게든 하려고 혈안해요. 솔직히 부동산에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나요? 네. 돈 벌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주식, 비트코인, 펀드 다 돈 되니까 그거 해서 막 밤새도록 공부하시고 뭐 유튜버들 막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자녀들한테는 돈 얘기가 아니라 국영수 공부하라는 거죠. 근데 알고 있어요. 국영수 네.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그러네요. 내가 제대로 경제 공부나 돈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물론 돈 공부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이걸 안다면 그럼 자녀한테 당연히 그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익히 보셨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도 그렇고 책에서 나왔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방법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정작 내가 그걸 받아보지 않으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했더니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오르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 부모님이 어떤 얘기 하나요? 돈 그랬더니 야 너 돈 밝히지 마. 맞아요. 그리고 돈 밝히면 약간 예전에 우리 부자 하면 딱 그런 생각이잖아요. 수전노예, 네. 인색하고 내 돈 뺏어가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부정적인 게 많았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죠. 나한테 피해를 줬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어느 순간 돈 많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나한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돈 뺏을 사람이 되게끔 교육하는 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그렇군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 돈을 좋아한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자녀들 때 그걸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가성비 효율성을 따지는데 네. 어떻게 자녀 경제 교육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제 그런 솔직히 딱 경제 들으면 사람들이 일단 골치 아파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어려워요. 그리고 뭐 신문 지면에 경제편 보면요, 내가 모르는 용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맞아요. 네. 경제 공부하세요, 경제 신문 읽으세요 그러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막혀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렵게 접근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아주 단순하게 먼저 두 개로 좀 쪼갰으면 네. 좋겠어요. 하나는 지식적인 부분이랑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험적인 부분으로 좀 나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식과 경험. 네. 지식과 경험. 네. 근데 일단 지식적인 거는 물론 그렇게 뭐 신문 지면에 나오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전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네. 아주 단순하게부터 가자는 거죠. 돈이라는 거는 벌어야 되는 거고 그걸 또 소비를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벌고 소비되는 그 구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고 뭐 조금 더 교과서적으로 간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물물 교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종전으로 주조가 돼가지고서는 화폐화가 됐고 이게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그랬을 때 돈이 흘러가는 구조. 일단 시장에 가면 제일 먼저 알 수, 마트에 네. 가면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어려워진 형태가 되면 사업가들은 그거 갖다가 돈을 융통시켜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더 점핑시켜. 아까 초반에 유통한 그 네. 친구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돈을 벌어서 사람을 부려서 돈을 쓰고 하는 그런 회사의 구조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이거를 게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뭐 브로마블이라든지 모노폴리 같은 거에서도 돈이 흘러가는 거를 아주 단순하게 그러네요. 근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이걸 교과서적으로 돈을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애들이 다 도망가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게임을 간단히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요? 경제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데요. 우리 집에서도
돈을 벌고 음. 관리하고 쓰잖아요. 딱 이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모습을 내 아이한테 보여줄 수도 있겠죠. 물론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커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 부모님이 우리 집 돌아가는 걸 갖다가 먼저 얘기를 해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엔 장치가 하나 있죠.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들이 내 경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속칭 좀 약간 쪽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만약에 내 소비적인 부분이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내가 버는 게 그렇게 크지 못한 부분에서 그렇죠. 창피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갖고 만약 이걸 오픈했을 때 이거 갖고 자녀가 뭐라고 컴플레인하는 자녀는 없어요. 오히려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던가요? 많이 해보면?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함으로써 일단 부모님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오픈하는 순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도 내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나도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 제일 쉬운 부분이고 제일 정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게 좋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큰 돈을 미리 굴려볼 기회는 없잖아요. 일단 돈을 못 버니까. 그럼 먼저 간접적으로 먼저 그거부터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경제 교육, 경제 지식을 얘기할 때 딴 거 막 무슨 신문 어려운 내용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자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 우리는 한 달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 네. 근데 이 300만 원이 왜 들어가는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식대료 아니면 뭐 더 무슨 뭐 학원비 이런 걸 탁탁탁탁 구분지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가계부를 쓰는 용돈 기입장을 쓰라고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여주고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지출이 300인데 아버지가 실직이 돼서 이 300을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그런 얘기도. 그 비슷한 사례로 매달 300이 나가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을 당해서 500만 원을 버시던 분이 수입이 1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 3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200만 원을 줄여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통 어떤가요? 부모님들은 막 싸우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건데 이걸 자녀한테 얘기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조금 가슴 아프지만 어릴 때 가난하면 애가 빨리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난해져서 빨간 딱지에서 이런 걸 보여주기 전에 이러이러한 순차적인 과정을 하면 애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때부터 애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보면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자녀의 경제의 그 효율적인 방법에서 이제 방금 그럼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건 지식에 관련된 지식이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경험은 어떻게 쌓아야 되죠? 경험은 저는 일단은 뭐 우리 솔직히 자녀 경제할 때 가장 많은 경험은 뭐 여러 가지 뭐 벼룩시장에 참여해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당근마켓 요즘 당근마켓 근데 거기에서의 그냥 첫 번째 얘기는 저는 그거 같아요. 세일즈 같아요. 세일즈. 판매를 해보라는 거 같아요. 판매를. 이게 일반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할 때 첫 번째로 판매를 해보게 되는 경험이 언제일까라는 걸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나이가 30이 넘어도 한 번도 판매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판매를 할 일이 없어요. 의외로. 그러네요. 물론 아까 방금 얘기하신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의도적으로 해본 친구들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그러네요. 한 번도 안 그냥 해봤겠네요. 초중고 대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다 해줬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면은 판매할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함정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언젠간 판매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을 샀는데 근데 그게 가장 슬픈 게 내 첫 판매가 부동산 판매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단돈 1,000원짜리도 판매해보지 않은 친구가 몇 억짜리를 판매한다? 그러네요. 그때 과연 정확한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구매에는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굉장히 깐깐하게 가성비를 따지고 막 여러 웹사이트를 비교해가면서 사는데 막상 판매할 때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턱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꿔서 내가 이런 핸드폰을 하나 판매를 한다 그래도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만 더 잘 팔까? 어떻게 하면 어필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사람의 뇌는 또 엄청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벼룩시장에 참여하고 뭐 당근마켓 중고나라 전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데 그거를 빨리 경험하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동기가 정확해야 되겠죠. 네. 내가 왜 팔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정확하면 할수록 그 아이의 성장은 전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절박함, 절실함이랑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성장이 빠르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경제 교육이 아까 이제 지식과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지식은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한테 미리미리 네.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냐 아니냐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험도 중요하니까 아까 이제 세일즈 그러니까 판매 네. 성인이 돼서는 무언가 팔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뭐 직장이 되든 자영업자가 되든 또 사업자가 되든 결국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구입이야 너무나 쉽지만 판매를 한번 해보는 거, 세일즈. 그거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거를 이제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가르쳐줬다가 또 당근마켓에 집안에 있는 거 다 파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왜 팔아야 되냐? 라는 그렇죠. 질문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내 아이 건물주 만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먼저 뭘까요? 해야 될 거. 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큰 카테고리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얘기했던 일단 경제교육. 네. 근데 경제교육은 앞에 다 이야기해드렸으니까 네. 그두 번째는 부동산 교육. 부동산 교육. 네. 네. 왜 그렇죠? 부동산 교육. 일단 건물주가 되려면 부동산을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자본주의에서 누가 들어가요? 네. 부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딱 있는데 네. 뭐 세 가지죠. 부모 잘 만나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일단 열애로 네. 하고 사업을 하든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부동산 교육. 근데 이걸 어떻게 네. 해야 되죠? 이제 경제는 경제대로 앞서 가지만 부동산을 또 뭐 무슨 아파트가 어쩌고 용적률이 어떻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우리 부동산 일단 의식주 중에 가장 3대 그 권리 중에 가장 기본 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경제랑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가 살고 있는 집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모든 게 다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살려면 좋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쟁이 붙는다는 걸 얘기를 해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갖다가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자녀한테 그 공부 내용을 뭐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아주 간단한 것부터 일단 앞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네. 있잖아요. 거기를 갈 일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네. 뭐 전월세가 만기가 도래했다든지 아니면 집을 뭐 매도하든 매수할 때 그때 아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안 그 건물주 진짜 부자분들이 꼭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땅을 보러 가든 뭐 아파트를 보러 가든 건물을 보러 가든 꼭 자녀를 같이 동행하는 대동해요. 거. 물론 그 과정이 재미는 없을 수 있죠. 근데 같이 가는 이유를만 얘기해 주면 돼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저 건물 살 거야. 근데 아직은 돈은 없어. 돈은 없는데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저기 전문가라고 계시는 뭐 공인중개사님 가서 얘기를 들을 거야. 너도 한번 같이 가서 들어보자. 네. 그러면은 같이 가면은 그냥 그렇게 큰 지도를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도를 보여주고 어떤 경우는 그 지도에서 내 위치 집만 찾는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거 하라고 놔두고 네.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재밌는 게 사람이 이제 귀가 열렸으면요. 듣는 건 언젠가는 남는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걸 의식하든 무식하든. 근데 그게 쌓였을 때 그래도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부동산을 가게 될 때 내 의지로 가게 되는 건 보통 부모한테서 독립을 하게 되거나 그렇죠. 네. 그때가 아니면은 거의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을 갈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 전에 미리 데려가는 거죠. 부모님이. 그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으로 공부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그 부동산 전문가로 살아온 이렇게 계기들을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보면 그 맨 앞에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네. 부모님의 이제 토지를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이제 커서 그 길을 이제 갈아가는 거죠. 네. 어릴 때 솔직히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뭐 네. 지금 막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 종부세가 얼마다 그러면은 뭐 어른들이 이게 체감이 되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나랑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 나랑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관심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 관련성을 찾아봐야겠네요. 아이한테는. 그때 일단 우리 집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얼마짜리 살고 있는데 내후년에 얼마가 올라. 그럼 또 그 오르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또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솔직하게 자녀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나도 고민이 있다 지금. 네. 그럼 이제 자녀들도 여러 이제 그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나도 그럼 커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죠. 또 이게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와 비슷하게 집을 또 저는 어렸을 때 집을 사면 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집을 사면 끝이 아니잖아요. 또 세금이라는 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집을 갖고 있어도 돈을 더 벌지 않으면 이 집을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너가 살고 있는 집이 무조건 무료는 아니고 너가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명확한 의식도 심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재산세나 종부세, 고지서 나오면 그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겠네요. 네, 돈을 맞습니다. 내야 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녀들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이 아이가 커갈 때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실 때 자녀들 꼭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 의미도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또 뭐 건물주가 아니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종잣돈이라는 게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종잣돈 마련에 대해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길러야 이제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네. 이거 세 가지 능력이 뭘까요? 되게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네. 있는데요. 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돈을 당연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리 벌어도 부자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유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유지하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음.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능력은 소비하는 능력인 것 소비. 같아요. 네. 쓸 때 잘 써야 되거든요. 음. 굉장히 원론적일 수도 있는데 이 구조에서 이 세 가지 능력 중에 하나만 깨져도 절대로 돈이 모이거나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종잣돈 마련이라는 게 물론 종잣돈의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최소한 애가 모을 수 있는 돈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 능력치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구분을 일단은 뭐 아주 단순하게는 용돈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용돈, 얘가 돈 버는 능력이 용돈을 일단 받는 건데 네. 용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앞서 얘기했던 뭐 중고나라든 그런 걸로 해서 또 자기의 수익을 늘릴 수도 있어요. 네. 뭐 좀 더 깨어있는 친구들은 SNS를 활용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돈이 얼마가 들어왔던 간에 이걸 내가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이걸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정말 잘 모으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못 모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그냥 무조건 아끼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구조를 쪼개서 내가 어떤 거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건 현재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거는 바로 그 구조는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거는 진짜 잘 써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네. 아니면 바로 필요한 걸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가령 그런 거죠. 내가 이걸 돈을 씀으로써 돈을 더 벌 수 있는 걸 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커피 사 먹는 것보다 가격 조금 아껴가지고 커피값 예를 5,000원짜리 사 먹는 대신에 3,500원짜리 사 먹고 1,500원어치 주식을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버리는 돈이잖아요. 네. 그 주식이 망가져도 상관없죠. 어차피 버릴 돈이었으니까 그런 구조로도 짤 수 있고. 그러니까 소비는 내가 이걸 샀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가치를 줄까를 생각하는 훈련을 키우는 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부자분들이 제일 무서웠던 거는 아이가 물건을 사기 전에 손을 꽉 잡고 항상 그 얘기를 먼저 들어요. 너 이거 샀을 때 이게 너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를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순간 그게 세뇌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 핸드폰 사더라도 이 핸드폰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좀 이게 만약 훈련이 잘 되면 이게 살지 말지도 결정이 되고 싼 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부자들은 물론 뭐 자동차 같은 거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잖아요. 네. 사기 전에 이게 나한테 어떤 가치를 줄까를 생각하고 사는 그렇죠. 거랑 네. 그냥 욕구에 끌려 사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자녀들한테 일단 버는 능력. 버는 거는 이제 세뱃돈도 있고 용돈도 있고 그렇죠. 그 주는데도 막 사먹는 애들도 있지만 막 쓰는 애들도 있지만 그걸 통장에 잘 관리를 해서 그걸 이제 알뜰살뜰 쓰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이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 이번에 내가 하드 하나 사줄게 해서 즐거워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또 이 돈의 가치 이제 관리죠. 그래서 네. 벌고 또 지출도 막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쓰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걸 어떻게 관리해 갈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간다고 하면 성인이 돼서도 이 돈 관리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으로 넘어와서 부모님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부모인 나도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한테 부동산 교육을 또 경제 공부를 시켜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게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요. 지금 계신 건물주 분들이든 부자 되신 분들은 다 처음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다 부동산 알고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네.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건 건물주가 되고 나서 자녀를 건물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네. 내가 건물주가 돼가면서 자녀를 건물주로 만드는 거거든요. 같이. 거기에 모든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이 뭐 내 아이 건물주 되기 하니까 일단 아이를 어떻게 할지 물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네. 실제로 저 책의 진짜 주인공은 부모님이거든요. 내가 먼저 건물주 되는 네, 거. 네. 내가 건물주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자녀분이 좀 어느 정도 성인이라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건물주가 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그거를 어떤 루트든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전달을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같이 밥 먹을 때 오늘은 아빠가 뭐 취득세 부과했더니 아파트 사니까 이런 몇 퍼센트나 세금을 물리다더라. 너 이런 거 네. 들어봤니? 툭 던지고 끝나도 돼요. 네. 그러니까 거창하게 막 하루에 1시간을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배운 걸 분명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님들은 그렇죠. 급하니까 내가 배운 걸 거서 내 머릿속에 넣고 소멸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어떻게 보면 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고의 배움은 이제 가르침에서 생기듯이. 맞습니다. 스승이 최고의 선생이고 그렇죠, 맞아요.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이제 자녀한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나는 그 전문 지식이 더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 친구가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들은 건 나중에 이 친구가 공부를 하든 배우려고 의지를 할 때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럼요. 거죠. 네. 습득하는 게 되게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그런 효과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의도적으로 자녀들한테 어리든 나이가 있든 상관없이 꼭 전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